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신 체계가 바뀌는데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과목과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개설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목들이 다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좀 첨예한 입시입니다. 새로운 수능과 대학 입시 얘기입니다. 대부분 학점제를 하면 대학 입시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미 25학년도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25학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모양이 될지는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아마도 올해 여름 이후에 이런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28학년도에 어떤 입시가 만들어질지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입시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즉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었을 때 과연 입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추측이자 예상이 될 겁니다. 입시에서의 바뀌지 않는 사항은 점수가 높아서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체제의 평가가 들어오더라도 점수는 높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점수가 낮아서 유리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새로운 수능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수능이 올해 두 번째 수능이 되는데, 이른바 문이과 구별되지 않는 수능이고, 학생들의 응시 영역수가 700개가 넘는 매우 복잡한 수능 체계입니다. 이른바 선택형 수능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능 체계가 아마도 27학년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고 28학년도에 새로운 수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수능은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현재 수능은 수능의 역사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현재 수능은 너무 복잡합니다. 과목을 응시하는 시스템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응시하는데도 복잡하고, 더 큰 문제는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대학을 가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환산하는 이런 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점수를 환산하는 시스템이 공정한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대학 입시에서 쓰고 있는 수능 점수는 무한소수로 만들어집니다. 이 무한소수를 소수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에서 컷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러면 최종 커트라인 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소수 둘째 자리 점수를 만드는 것은 응시 영역의 차이가 이 소수 둘째 자리 점수를 만듭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사전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미리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과목은 늘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응시 영역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앞으로 수능과 대입시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의 점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 거냐에 포커싱을 하면 그게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수능 체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능 체계를 논의할 때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현재 대입 구조 내에서 새로운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해가야 될 겁니다. 현재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약간의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되게 하는 전형이고요. 자, 그러면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학년 때는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2, 3학년 때는 5등급 성취평가제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현재의 수시 모집과 만났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변별이 없어서 교과 전형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1학년 때 9등급 평가, 그 다음에 2, 3학년 때 5등급 평가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커트라인을 긋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커트라인이 공정하고 정당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1학년 때 얻은 점수가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커트라인은 과연 2, 3학년 때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커트라인이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을 거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변별력이 있으니까 많은 대학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권 대학들, 표현이 상위권이라고 제가 부르지만 일반적인 표현이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나 의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대학이 많이 있는데 교과 전형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도 교과 전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과 전형의 합리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전형을 가지고 수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전형에서는 뭐가 이슈가 되냐면 내신의 변별력들은 1학년 때는 변별력을 갖지만 대개 2, 3학년 때는 변별력을 못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학생부의 내용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시면 첫째는 내신이고 두 번째는 자율활동이고 세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기존 체제와 많이 달라진 게 추천서는 이미 없어졌고요. 자기소개서는 내년에 없어집니다. 학생부 항목 가운데서도 반영되는 게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상은 내년까지는 반영되지만 앞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5학년도 이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방과 수업은 이제 현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희망사항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고요. 수상도 현재는 한 학기에 하나를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재 내용 가운데 25학년도 이후에 기존 학생부에서 남아있는 유지되는 항목이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내신 성적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이수 상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교과 세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자율활동과 동아리가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이 5개가 앞으로 학생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5개 요소들 가운데 내가 대학들한테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25학년도 이후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내신은 1학년 때는 상대평가되어 있고 2, 3학년 때는 다 뭉쳐 있습니다. 변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과목들의 교과 내용들, 이 내용과 어울리는 활동과 동아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 교과에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고 수행 평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교과 세특의 기록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비교과와 교과를 섞어서 학생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교과 중심, 다시 말해서 학업 능력 중심의 학생부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는 평가를 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고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화 또는 변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전형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으로는 면접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어떤 방향으로 정교해질 거냐면 하나의 방향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이게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하나의 측면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줄 문제의 이 질이 지금보다는 좀 달라지는 질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교육과정 안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 또 이것을 약간 변형시킨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 학생이 생각을 어느 정도로 넓혀갈 수 있는지, 생각을 어느 정도 깊게 해볼 수 있는 아이인지, 이렇게 사고력을 볼 수 있는 또는 창의력을 볼 수 있는 이런 문항들로 저는 바뀌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수시에서 학생부가 변화되는 요소들입니다. 수시에서 하는 논술 전형은 뭐와 연동이 되냐면 정시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능 문항의 논술형, 서술형 문항 도입과 같은 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수능에서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도입한다면 이 도입의 전제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평가할 때 수행평가, 즉 논술형, 서술형 이런 평가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수행평가를 훨씬 더 지금보다 비중을 높게 두고 평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시 모집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은 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과는 안 좋은데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수시는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게 되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교과를 보지 않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논술 전형이란 아마 영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학점제 하에서의 입시를 본다면 수시는 대부분 대학은 내신 전형으로 뽑겠지만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내신이 강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수능은 여기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약간의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능의 변별력을 아주 날카롭게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능을 대입 자격시험 정도의 변별력을 갖도록 변별력을 쭉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적당한 지점을 찾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학점제를 하고 있는데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버리면 학점제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면 사람들은 다 수능 점수가 공정한데 공정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공정성과 교육과정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새로운 수능에 논의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수능을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선택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하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도 조금 오버를 하자면 절대평가 문항수를 많이 늘리고 난이도를 높이면은 절대평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정도의 변별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논서술형과 선다형이 있는데 논서술형이 다들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논서술형 시험이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키우는 일종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가와 문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논의해야 될 것이 특히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무엇을 논의해야 되냐면 수능에서 어떤 영역을 시험을 보게 할 것이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이런 과목들 중에서 어떤 영역을 시험 보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을 지금처럼 선택지를 다 열어놓으면 결과는 나오지만 투명하지 않은 이런 상태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응시 영역을 좁히면 특정 과목으로 좁혀진 과목으로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바 밸런싱을 본다면 학생들이 응시 영역이 많아지면 평가 시스템은 좀 둔하게 가고 응시 영역이 좁혀지면 평가 시스템은 날카로워져도 괜찮은 시스템. 이게 저는 그 사이에서 논의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수능 하나만으로 뽑을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수능에다가 다른 면접이나 논술 같은 전형 요소를 붙이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붙이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방식의 수능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이런 체제로 가기에는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 체제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생 성장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고교 교육과정과 학점제가 현장에서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큰 짐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수업과 수업 콘텐츠가 아니라 새로운 수업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을 투입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상담해 가는 이런 학교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망가뜨리는 체제로 들어온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제도 이런 것들은 다 말로만 끝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정부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을 때 고령 사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과거와 같은 교육을 받아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사회에 나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점제가 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대입제도가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모순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는 저는 수능 응시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학생은
수능에 얽매이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함으로써 학교가 자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고 그것이 잘 적용이 되려면 고등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수능 체계를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1년간 또는 1년 반 동안에 이 수능 체계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공교육 중심의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점수가 공정해라는 이 담론에 갇혀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어. 그냥 수능 점수가 제일 공정하니까 점수로 가면 돼. 이런 생각이 멈출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식들 또는 배워야 될 과목들이 국영수 사회과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그 밖에서라도 새로운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고교학점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